네, 안녕하세요. 토스증권 국내 주식 원장팀에서 서버 개발 담당하고 있는 양승영입니다. 메인 세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시간 내서 발표 들으러 와주신 만큼 준비한 내용 잘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플레이 검증으로 새로운 기능 시스템 안전하게 도입하기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토스증권에서는 국내 원장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국내 원장 차세대 프로젝트란 기존 토스증권에서 사용하던 C 언어 기반의 모노리식 원장을 코틀린 기반의 MSA 원장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개발 언어를 C에서 코틀린으로 바꾸는 만큼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나 개발 방식 등 바뀌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런 변화를 운영 중인 기존 원장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꼭 필요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린 결정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API 스펙 유지, 둘째, DB 스키마 유지, 셋째, 주요 비즈니스 로직 유지입니다. 이 세 가지 결정은 기존 원장 시스템을 사용하던 서버에서도 새로운 원장 시스템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또 필요시 기존 원장으로의 롤백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기존 원장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서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자주 변경되었어요. 이런 변경사항을 매번 차세대 원장 시스템에도 적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테스트 과정도 복잡했는데요. 개발한 기능마다 세세하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인력도 부족했고 한 번의 통합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세팅하는 선행 작업의 양도 많았어요. 개발 사이클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표현해봤는데요. 이러한 기능 개발과 테스트의 무한 루프 속에서 최대한 리소스를 아낄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았습니다. 버그를 수정하는 일은 개발자가 직접 해야만 했고 수정한 차세대 원장을 테스트 환경에 배포하는 것은 이미 자동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다만 아직 자동화가 되지 않은 테스트와 검증 및 확인 과정은 자동화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자동화 작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DB 변경 없이 조회만 하는 API들을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리드 베리파이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 원장을 호출할 때 받은 요청과 그 결과로 나온 응답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동기로 차세대 원장을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응답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구조를 잡았습니다. 국내 원장의 구조를 보면 모든 트래픽이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서버로 들어오고 나가는 요청과 응답에만 집중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게이트웨이 서버로 요청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요청은 기존 원장으로 전송되고 응답이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나가기 전에 해당 요청과 응답 그리고 API 경로 같은 부가 정보를 카프카 메시지에 담아 발행합니다. 카프카 메시지를 받은 베리파이어는 메시지의 정보로 차세대 시스템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 검증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 조회만 하는 API들의 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프카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직접 구현함으로써 운영 환경에서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기능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드민 화면을 통해 API별 베리파이어 사용 여부, 사용 시간, 트래픽 비율, 제시도 여부 등을 수정하면 즉시 적용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또 각 API에 대한 검증 결과를 주기적으로 리포트하도록 구성했어요. 이를 통해 테스트 환경과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엣지 케이스를 찾아내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차세대 원장을 운영 환경에 적용할 때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제공했어요. 이렇게 리드 베리파이어를 유용하게 사용하다 보니 실제로 DB를 변경하는 API에 대한 검증도 자동화하고 싶은 니즈가 커졌습니다. 리드 베리파이어는 나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라이트 베리파이어는 아이디에이션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라이트 베리파이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리드 베리파이어와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 서버에 들어오는 요청을 집중해서 봤는데요. 이 요청을 기존 원장에 보내기 전에 잠시 가로채서 차세대 원장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차세대 원장에서 이 요청을 처리하고 트랜잭션을 마치기 전에 트랜잭션 내에서 실행된 CUD 쿼리를 모았어요. 그리고 모인 CUD 쿼리를 조회 쿼리로 바꿔 DB에서 처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결과와 조회 쿼리는 레디스에 저장하고 트랜잭션을 롤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로 응답을 돌려줬어요. CUD 쿼리를 모아 조회 쿼리로 바꾸기 위해 P6 스파이와 엔틀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어요. P6 스파이는 주로 쿼리를 로깅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쿼리가 실행되는 시점에 실제 쿼리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이를 활용해서 실행된 쿼리를 수집하도록 설정했어요. 이렇게 수집된 쿼리들을 엔틀러 라이브러리로 구문을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CUD 쿼리만 골라내서 조회 쿼리로 바꿨습니다. 이후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존 원장의 요청을 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 후 게이트웨이가 처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요청을 베리파이어로 보냅니다. 베리파이어는 레디스에 저장된 차세대 원장에서 미리 처리해본 결과와 조회 쿼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 조회 쿼리를 사용해 기존 원장이 실제로 처리한 결과를 DB에서 찾아와 비교하며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DB를 업데이트하는 API에 대한 검증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잭션을 롤백하는 방식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DB를 하나 더 구성하고 각각 처리 후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테이블이 1000개 이상으로 많다 보니 별도의 DB를 구성하면 테이블 관리 및 동기화 비용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선 테이블의 데이터를 최소 준실시간으로 맞춰줘야 하고 또 테스트하다가 데이터가 틀어지는 경우 이를 다시 맞춰줘야 하는데요. 이 방식보다는 DB를 하나만 사용하고 트랜잭션을 롤백하는 지금의 방식이 오랜 시간 검증하는 데 더 간편하기 때문에 채택했습니다. 라이트 베리파이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베리파이어는 리드 베리파이어와 다르게 기존 원장의 요청을 보내기 전에 차세대 원장에서 먼저 요청을 처리해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동기식으로 처리했고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발 환경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들이 라이트 베리파이어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의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별도 수정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처리 결과가 같은지 검증 후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리포트하도록 구현했어요. 덕분에 테스트 후 업데이트되는 각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하나씩 체크하지 않아도 되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리파이어는 사람이 직접 체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개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원장 차세대 프로젝트는 기존에 존재하던 레거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요청과 응답, 그리고 그에 파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가장 집중했고 그 결과 베리파이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베리파이어를 도입한 덕분에 API 검증 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했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거시 시스템의 대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에는 어떻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종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웅님 발표에 이어 발표를 맡은 토스뱅크 서버 개발자 박종수입니다. 10년 후 대출 거래를 검증하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10년 후를 예상하고 서비스를 개발해보신 분 얼마나 계실까요? 많이 없으신 것 같네요. 10년 후 서비스를 예상한다니 10년 후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심지어 없어질 수 있는데 굳이 왜 검증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발할 때는 10년 뒤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출 서비스는 다릅니다. 토스뱅크에서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고객님과 약정서로 약속을 합니다. 저희 업무는 약정서에 명시된 약속을 향후 10년 동안 정확하게 우려 없이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 변경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본 분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바뀌는 기준금리가 대출 약정 시점에 선택한 반영주기에 맞춰서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것이죠.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10년 동안 변경될 기준금리를 고객님이 선택한 주기에 맞게 적용하면서 가상금리가 유지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작성한 로직이 향후 10년 동안 문제없이 동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단순히 이야기하면 미래로 가봤습니다. 2034년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직접 2034년으로 가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미래로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종단간 테스트를 고려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대출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거래를 실행하고 유효성을 확인해보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으로는 대출 실행, 상환, 해지와 같은 일상적인 거래 테스트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변경과 같이 장기적인 거래는 테스트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몇 달이 걸리는 거래를 테스트 환경에서 기다려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테스트 환경 데이터를 조정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대출을 실행하고 실행일자를 3개월 이전으로 조정해서 테스트 당일 기준으로 기준금리 변경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로 조정하려면 먼저 테스트하려는 로직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이 정보를 다 안다 해도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가 데이터 조정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실제 로직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실행된 로직을 지금 테스트해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대출 시스템이 모놀리식 구조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놀리식 구조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라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다르게 바라보면 한 번의 설정으로 대출 거래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대출 시스템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래에 필요한 테이블 및 초기 데이터만 있다면 실제 환경과 동일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만 독립적으로 설정하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시에 여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시스템이 사용하는 시간 로직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시간 관련 로직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 한 곳에서 제어되기 때문에 시간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거래가 실시간 거래와 배치 거래의 반복적인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테스트하려는 특정 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순서대로 실행하면 운영 흐름과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거래가 모두 실행된 후에는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이 기록을 통해 거래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실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립된 테스트 환경에서 시간 설정을 바꿔서 실시간 거래와 배치 거래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미래 시점에 발생할 거래를 현 시점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구현 레벨을 함께 보겠습니다. 독립된 테스트 환경 구축 과정은 크게 대출 시스템과 DB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출 로직을 수행하는 대출 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에이전트는 하나의 쿠버네티스 파드에서 실행됩니다. 대출 시스템에서 실시간 거래나 배치 거래를 실행하려면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비스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엔드포인트를 바꾸려면 에이전트를 통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설정 파일을 수정하고 설정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재시작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각 파드별로 실행할 수 있어서 테스트 환경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립된 DB를 구축하는 과정은 독립된 서비스를 환경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통 테스트 DB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바꿔가며 여러 거래를 실행할 때 동일한 DB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DB는 운영 DB와 테스트 DB에서 매일 스키마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DB에서는 개인 정보가 아닌 공용 정보, 예를 들어 기준금리와 같은 정보를 가져오고 테스트 DB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나 실행된 대출 계좌와 같이 테스트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복사된 DB는 바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검증하기 때문에 모든 시뮬레이션이 동일한 DB를 사용하게 되면 이전 시뮬레이션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현재 검증하려는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시뮬레이션마다 독립된 DB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때 프로시저를 실행합니다. 프로시저를 실행하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생성되고 이 사용자에게 논리적으로 구분된 새 DB가 할당됩니다. 그리고 복제된 DB에서 새로 생성된 DB로 데이터가 다시 복제됩니다. DB 복제 과정은 보통 오래 걸리므로 온디맨드로 사용하기 어려운데요. 위 구조에서는 3분 이내에 시뮬레이션별 DB가 생성되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실제 날짜와 시간이 아닌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날짜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운영 환경에서 프레임워크는 자바의 캘린더를 사용해서 물리 서버에 실제 날짜와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때는 이 방식을 변경해서 레디스에 저장된 일시를 사용하도록 프레임워크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디스 키로 사용된 시뮬레이션 아이디에 따라 각 시뮬레이션별로 다른 시간대를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 거래일 때는 실행할 때 전달되는 기준 일시를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날짜로 변경해 사용합니다. 그러면 배치 작업 역시 지정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실시간 거래를 어떻게 시뮬레이션에 입력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실시간 거래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서비스 아이디와 입력 모델, 출력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려는 실시간 거래를 정하고 필요한 입력값을 넣으면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거래가 됩니다. 결과로 나온 출력 모델의 특정 값을 디스패스 형식으로 뽑아 특정 변수에 할당합니다. 이 값을 이후 거래 입력값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검증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조회를 통해 나온 결과값을 이후 상환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배치 거래도 각 배치 서비스를 구분하는 아이디와 실행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할 배치 거래를 정하고 미리 정의된 파라미터에 맞는 값을 넣으면 실제와 똑같이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변동 대상을 찾아 실제 기준금리를 변동하는 배치를 실행하려면 배치 서비스 아이디와 기준 일자를 입력값으로 넣으면 됩니다. 시간을 바꿔가며 실시간 거래와 배치 거래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DB 데이터는 특정 상태로 변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쿼리로 확인합니다. 만약 쿼리 결과가 다르다면 비즈니스 로직에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생겨서 실패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기준금리 변동 배치가 동작했을 때 특정 테이블에 새로운 로우가 생성되는 것이 정상 동작이라면 이를 위와 같은 셀렉트 쿼리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처음 주어졌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변동주기에 맞게 변하고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은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야 하니 새 파드를 할당하고 DB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할당된 DB를 대출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시작합니다. 이제 기준 일자로 시간을 바꿔주고 실시간 거래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변동 주기에 맞춰 시간을 3일 뒤로 변경합니다. 기준금리 변동 배치를 실행하면 변동 대상에 이전에 만들어준 대출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제 기준금리 변동 배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와 가상금리에 변함이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쿼리를 실행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대출이 종료될 때까지 가상금리가 변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시간대를 옮긴다는 의미로 와프로 지었습니다. 실제 상품 출시 전 미래 일자에 대한 거래 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한번 사용된 시뮬레이션을 출시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실행해 회계 테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